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한없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딸을 16세도 아니고 또 16달도 아닌 16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업어서 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시킨 어머니 조정원 여사하고 그 따님 황을숙 양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졸업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는지요?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그 졸업식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졸업식 날에 그때 심정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벅찹니다. 우선은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4년을 마칠 수 있게 됨에 무척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뎌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소 두렵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들고 여러 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심정은 어떠시던가요? 저는 대학교를 이래 널쓰기로 가르치면서도 제가 과연 이걸 졸업을 다 시킬까 참 네. 염려가 됐었는데요. 네. 이렇게 16년간을 참 하루 결석 지각도 없이 하루 조퇴 한 번 없이 16년간을 이렇게 졸업을 시키게 된 게 제가 과연 이렇게 해냈는가 저도 제가 해내고도 참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업고 다니셨을 것 아닙니까? 업고 다녔습니다. 네.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네. 그러면 학교에 업어다 주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옵니까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 일 때문에 네.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일을 또 해놓고 네. 또 가서 이제 강의 끝나면은 또 네. 강의 시간을 이제 옮겨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 옮겨주고 또 이제 그렇게 생활했죠. 그 어머니가 16년 동안 학교를 다니신 겁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는 학교 다니실 적에 개근을 하셨습니까? 저도 개근을 했습니다. 우등생도 몇 년이나 개근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전 아마 학교 거의 다 개근으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님이 개근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머니가 하루라도 못 업어다 드리면은 네. 그러면은 또 누가 대신하기 전에는 네. 학교를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늘 조마조마하게 졸업을 그래도 다행히 건강스럽게 시켰어요. 을숙 양이 몸이 불편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후 6개월 전에요. 네. 을숙이가 백일해를 걸리더라고요. 네. 그때 저 백일해라 하면 기침하는 거. 백일기침이죠. 네. 옛날에 이제 근데 그때 저 아나운서님 아셔 도계 삼척 도계. 네, 도계. 거기 네. 살 때인데 백일해를 걸리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 오빠를 그때 홍역 예방까지 맞추고 그래도 시골에 살아도 하느라 하고 예방 접종을 시켰는데 100일 전에는 그때만 해도 예방 접종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 기침을 100일 기침 걸리니 즉시 병원을 업고 가니까 저는 폐렴을 걱정을 하고 업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 기침도 이제 일종의 열을 올리고 한다고 그 기침이 끝이 나야지만 예방 접종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6월에 나고 8월부터 기침하니 겨울에 날씨가 차니까 겨울에 기침하다 봄 되면서 이제 봄이 되면 보통 이제 이 병들이 질병이 많이 이제 네. 져가지고 그렇게 하루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그런 병이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몇 살 때부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렇게 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 아니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입니까? 소아마비죠. 그 소아마비라는 거는 몇 살 때 알았습니까? 소아마비라는 그 다음 해 봄에 알았죠. 봄에. 예, 예. 봄에 이제 그렇게 열이 되게 나니까 제가 즉시로 또 병원을 업고 갔죠. 네. 가니까 하면 소아마비가 이제 열이 이제 나니까 그냥 주사만 놔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놓아주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열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시댁에 가니까 우리 당숙모님이 그러세요. 아우 자네 요게 왜 애가 다리가 기운이 이런 맥이 없네. 이래도 저는 그때만 해도 애가 많이 이제 야여져서 이제 약해져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저도 보니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순간은 말도 못하죠. 아주 네. 너무 놀라서 병원을 데려가니까 하면 마비가 열이 내렸대요. 네? 소아마비가 하면 그때 열이 다 내린 상태라 하대요. 그때 소아마비가 열이 내렸다 예, 하면 소아마비. 그러면 열이 다 있을 때 끝났다 이건 예, 입니까? 열이 있을 때는 조금 뭐 예방이 가능한가 봐요.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는 있는지 몰라 다 했는데 네. 열이 일단 내리면은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별수를 다 쓰겠죠. 그렇게 되면. 숱한 조약으로 참 별의별 약을 다 해봤죠. 이제 뭐 뽕나무 벌레가 또 삶아 먹이면 약이라 해서 좋은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쳤는데 그걸 글쎄 애를 얻고 조겨가지고 삶아 먹여봐도 안 되고 숱한 조약으로 참 다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네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죠. 예, 예. 숱한 약 다 해보고 무슨 병이 이렇게 저걸 하니까 무슨 약이 그렇게 한방 약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네. 예, 그래도 본인이 그걸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나을까 싶어서 또 자꾸 하게 예, 되죠. 하게 되고 그때만 해도 저들은 또 조상님을 5대만 되면 전사를 지내죠. 네. 4대까지는 지금도 저는 황씨 종갓집 종손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4대 조상님 지금까지도 제사를 7번을 모시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러지 형편이 뭐 아빠 얼굴을 그렇게 하면서도 참 고치려고도 무척 지금은 사는 게 저는 제가 하죠. 또 고치지도 못하고 참 그때 상황으로는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국민학교 입학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삼척 국민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예. 아버지 따라서 이제 다니느라고. 그러니 입학은 시켜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걷지도 못하는 걸 데리고 입학을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겨울 방학 이제 봄이 되면 입학인데 이제 국어책을 이제 뭐 바둑이 뭐 있고 이런 국어책 있잖아. 그걸 빌려다 놓고 가리키면서 5강을 옆에다가 이제 갖다 뚜껑 있는 저는 결혼할 때 논요강을 해갔어요. 그걸 옆에다 뚜껑 덮어놓고 학교에 가 일단은 소대변도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는 아무 때나 매룰 때 누니까 학교에 가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똑 식전으로 하고 이제 새벽 하고 저녁 먹고 밤에 하고 늦게 습관을 하려고 원래 앉혀놓으니 그것도 마려워야 누지. 그래서 자꾸 울더라고요. 안 매렵다고 그런 걸 제가 참 마음 아프지요. 그런 걸 억지로 종아리를 치면서 원래 앉아 있으면 나 오겠지. 뭐 매로야 나오죠. 그래.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서 이제 국민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입학하는 날부터 이제 업고 다니기 시작하셨을 거다. 업고 다녔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업고 반에까지 데려다 줍니까? 데려다 주고 이제 네. 교실에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는 복도에서 지금도 이제 뜨개질을 많이 하죠. 그래 우리 애들이 지금은 안 해주지만 고등학교까지도 제가 뜨개질을 많이 해서 입히기 때문에 뜨개옷 안 입는데 해요. 네. 입기 싫다. 아우강이라고 이제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네. 바늘 하나 가지고 뜨는 걸로 떠서 자켓 뜨고 이제 조끼도 떠 입히고 복도에서 이제 추운데 저는 왔다 갔다 이제 보자기를 앞초마해서 입고 네. 그래 뜨개질을 하면서 이제 애를 감시하고 또 혹시나 창문으로 이렇게 넘겨다 교실을 보면서 얘는 이제 창문 방문 엄마를 보죠. 뭐 무슨 일이 소변이 맵던 참 이제 눈짓을 깜빡하게 예. 그렇게 계속 학교에서 엄마가 생활하다시피 했죠. 이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네, 걔는 이제 학교가 저는 그래고 국민학교부터 이제 집 학교 근처를 이제 방을 얻어서 다녔죠. 그때 남의 집으로 다닐 때. 그래서 수업 시간 들어보내고는 잠깐 집에 와서 이제 일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대학교도 설거지를 해놓고 제 손 보세요. 그땐 고무장갑도 없었죠. 예. 근데 이제 빨래 그래 저는 빨래를 해도 시계를 차고 해야 돼요. 시계를 보면서 빨래를 하다가 이제 삶다가도 이제 그냥 내려놓고는 이제 달려가 시간만 되면 달려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 생활이 해온 겁니다. 네. 근데 그 지각도 한 번 안 하셨다니. 네, 그건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 예, 안 했습니다. 정말 참 네, 대단합니다. 안 했습니다.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 네. 그것도 참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근데 그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을숙양도 좀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만나게 됐을 텐데 예를 들자면 집에서 이제 뭐 오빠나 동생하고 항상 이렇게 놀고 방 안에만 있다가 네. 학교라는 곳을 가면은 친구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처지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그 몸이 불편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기분이 어떻던가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전 그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였나 보다. 네.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기어서 다니는 것이 그것이 창피한 건지 어떤지를 몰랐어요. 네. 그냥 원래부터 이랬나 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지도 못하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때는 신발 두 켤레를 가지고 하나는 손에다가 하나는 발에다가 아시죠? 네. 예,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게 창피한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그랬는데 한 번은 여름 오후였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놀러 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골목길을 돌아서 가는데 동네 남자친구들이 저기 개가 온다고 하면서 돌멩이를 저한테 던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돌멩이를 맞아서 물론 아파서 울기도 했었지만은 8살 때였지만도 이게 창피한 건가? 왜서 나한테 돌을 던질까?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게 부끄러운지 어쩐지를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엄마 등에 업혀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는 그게 창피한 건 줄은 몰랐었는데 그런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참으로 아픈 충격이었고 또 잊으려고 애썼는데도 그게 영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을숙양이 8살 때니까 곧또래 그 사내 아이들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후로 커서 그런 것은 안 당했을 것 아니에요. 그 후로는 크게 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커서 지금도 이제 엄마 등에 업혀서 다니고 그러면은 조그만 꼬마아이들이요. 다 컸는데 업혀서 간다. 막 네. 이상하다. 막 웃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면은 그러죠. 아우 저게 뭐야. 왜서 엄마 등에 업혀서 가는 것이 부럽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다 컸는데 엄마 등에 업혀서 다니니까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 마음이 아픈지 어쩐지를 알기 전에 우선은 이상하지요. 네. 컸는데 업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건강한 친구들 또는 놀림을 하는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됐어요. 이 보조 기구를 통해 가지고 혼자서 걸을 수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도 못할 정도로 좀 심합니다. 국민학교 때 그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라든가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 네, 제게 있어서 참으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선생님으로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강릉 옥천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정남교 선생님을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처음 제가 전학 가던 날 어머니 등에 업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집에서는 부모님이 을숙이를 맡으셔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일단 학교 오면은 선생님인 제가 바로 을숙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돌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후로 화장실도 선생님께서 손수 돌봐주시고 또 저희는 그때 토요일에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야외 실습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로 가서 이제 자연 학습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가면은 아우 울수가 저기 하늘을 보렴 하늘이 참 예쁘지 그러면서 하늘이 때로는 구름도 끼고 맑기도 하고 참 변덕이 심하잖아요. 전 그때 선생님께서 늘 하늘을 쳐다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지금도 하늘은 무척이나 좋아요. 그리고 또 글씨를 조금 깨끗하게 쓴다고 이제 뒤에다 쓰기 박사 황을수 그래 써서 박사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은 지금까지도 좋은 점을 지니게 됐고요. 친구로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만난 안정욱이라고 있는데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년 동안 저희 다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정남교 그 선생님이나 울수양을 잘 도와줬다는 것으로 해서 표창을 받았나요? 선행상으로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을 예, 즈음해서요. 그래서 정남교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 정욱이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나 그 친구나 또 어머님께서 아니 계셨다면은 오늘 저는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국민학교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제일 어려웠던가요? 우선 국민학교 때 얘기를 좀 다시 들어보죠. 제가 국민학교 때는 이제 울쓰기 아버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정근을 많이 다니시니까요. 직장을 많이 옮기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5 국민학교에서 졸업을 시켰어요.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전학을 5번이나 했다니. 그나마도 한국에서 아니고 삼척 국민학교 입학을 시켜서 저 속초구 고성 간성 국민학교를 갔다가 강릉 옥천 국민학교를 왔다가 춘천 주안 국민학교를 왔다가 춘천 교동에서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로선 그게 참 제일 힘들더래요. 이삿짐 싸서 아빠 따라 다니는 것도 그때 애들이 셋이해서 힘드는데 그 전학을 시키는 이제 대거를 하면은 제가 늘 뒤에서 이제 해야 되죠. 아빠는 발령장만 받으면 이제 얼른 막바로 막바로 가셔야 이제 부임하셔야 되니까 그걸 전학을 시키면 뭐 일주일 내에 이제 뭐 그게 일주일까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된다는데 그 전에 얘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결석이 될까 봐요. 저는 제가 그 전 다닐 때도 그렇고 아주 결석하거나 지각 이걸 싫어해요. 아주 절대적. 근데 지금 이남 일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그 오빠 남동생은 결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빠도 그냥 대학교까지 개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오빠도 같이 졸업을 했어요. 아빠도 좀처럼 결석을 안 하시네요. 실례지만 아버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밝혀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빠가 농협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농협에, 예, 지금 평창군 지부에. 네. 그러면 이 중학교는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까? 중학교도 그렇게 많이 울쓰기가요? 울쓰기 중학교는 춘천에서는 이 서울도 그렇게 지금은 아무 학교나 다 평균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울쓰기 놀 때만 해도 뭐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선 춘천여중, 춘천여고. 그래서 그 집도 남의 집 다니다 춘천에선 집도 이제 하나 마련했는데 그것도 헐값으로 팔고 그냥 울쓰기 학교 근처로 학구제로 해서 이제 지체 부자 애들은 학구제로 해서 가까운 데로 그래 거리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우리 울쓰기로 춘여중 옆을 안 오면은 사립 다른 여중으로 가게 거리 또 약도로 채 가야 돼요. 그래서 빨간 집을 헐값에 팔고요. 네. 근데 그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뭐 등굣길에 도와준 그 택시 기사분이 또 못 잊을 만큼 그렇게 잘해줬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고마운 분일까요? 네, 제게 그분을 만난 거는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니까 한 81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유엔에서 정한 세계 신체 장애자의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4월 20일 날 각 시도에서 이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대표로 뽑히게 돼서 그때 편지지 7장 분량으로 이제 그걸 무언가 이러이러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 심포지엄 발표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시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취업 문제 등 이제 몇 가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교길은 일정치가 않으니까 좀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등교는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춘천에 있는 택시기사입니까? 네, 한시 택시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저희 등교를 그러니까 자가 형식으로요.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집 앞에 와서 태워가지고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문에 서면은 빵빵하고 이제 크락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가고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고 물론 무료로. 네, 무료로요. 그랬어요.
참 그런 그 어머니 옆에 따라갑니까? 엄마는 가죠. 이제 네. 교실을 옮겨. 교실까지 옮겨줘야 네, 되니까. 엄마가 이제 같이 이제 타고 데려다 가는데 줄. 네. 저는 그래 그분이요 지금 2184번 개인 택시예요. 근데 네. 그래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박기세 씨. 박기세 씨. 나이도 이제 그린 우리 시동생 버릇 때더라 나이도 참 젊 30 몇 되는데 네. 저는 그래도 개인 택시쯤 가지고 있으면 기반이 잡혀 참 우리처럼 뭐 조만한 집이라도 갖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위에 봐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하도 고마워서 이제 저도 어린이날 그 집에 애들이 있을 것 같아 네. 한번 이제 다 방문을 가봤더니 판잣집에 부엌도 없는 월세방에 어머니 모시고 3남매대로 사더라고요. 그 대학을 진학할 때 부모님과 진로 문제에 의견 차이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저는 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예. 법대도 좀 관심이 있었고 신방학과라든가 문과 계통에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네. 또 그쪽 네. 공부도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장래성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약대를 지망하고 난 다음에 약사 자격증을 따면은 안전하게 약국을 차려서 이제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학과에 지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통계학과에 가게 됐습니까? 네, 1지망은 약학과를 하고 2지망은 4대는 또 교생 실습이 있어서 안 되고 네. 또 물리나 화학 이런 데는 또 실험이 또 네. 제가 너무 감당하기는 벅차고 해서 통계학을 2지망으로 했었는데 제게는 참으로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인데요. 네.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필기 시험 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부자유라는 이유로 약초 실습도 있고 또 화학 실험도 있는데 을쓰기 너로서는 참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어서요. 예.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지망 통계학과에 다니게 됐어요. 통계학과는 그러면 불편한 게 없대요? 어차피 불편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약대에서는 주말마다 약초 캐러 이제 야외로도 나가고요. 예. 또 거기는 약품 실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품 실험 같은 것을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교수님들께서는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확장 회의라든가 교수 회의 등등을 거쳐가지고 불합격을 받았어요. 뭐 제가 학자이나 교수가 아니고 이미 결정이 돼서 4년을 댕긴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뭐 휠체어를 타고도 실험도 할 수 있고 약초야 친구들이 좀 캐오고 봐도 되는데 그 약대를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예, 그때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죠. 네, 저는 예.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점수만 되면은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도 전혀 하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망을 하게 됐었는데 의외로 그런 결과를 얻고 보니까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는데요. 예, 그때야 참 그때 절망감에 말할 수 없었죠. 예, 아주 집에 온 을쓰기가 뭐 도대체 이 경련을 일으키고 기가 막혔죠. 뭐 그때 그 심정이. 하여튼 그 이지망인 통계학과로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대학 공부라는 것이 그 강의 시간도 일정치 않지만은 또 강의실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강의실마다 전부 업고 다니셨습니까? 네, 업고 다니죠. 어허. 근데 이제 아침으로 학교를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요. 예. 택시를 이제 타고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문 안에는 택시들은 못 들어가죠. 교수님 차에는. 네. 그래서 저는 학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죠. 이제 통행증을 끊어달라. 그래 이제 저는 무료로 열어두죠. 이제 그 네. 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강의실 그런데 제가 힘든 건 그 전용 강의실이 4층이에요. 예. 근데 참 계단이 많죠. 4층이니까. 예. 그럼 강의실 앞에까지만 가고는 그 4층 업어서 그러고 10분 간격으로 거의 1km가 넘죠. 거기를 이제 뛰어서 이제 그 강의실 또 3층을 또 가서 옮겨줘야 되니까 아주 강의실 옮기기가 참 너무도 힘들었죠. 뭐. 그래도 남보다 먼저 뛰어다녔어요. 네. 저는 완전히 아주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졸업은 했습니다만은 그 약대 못 가고 그때 그 신체적인 이유로 약학과에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떻던가요? 그때는 정말로 난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뭔가 이 사회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몸이지만은 또 힘들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늘 믿어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불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제 얻게 되고서부터는 왜서 나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과연 설 곳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열심히 해왔던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척이나 울적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사회에다가 편지를 띄워놓고서 자결을 할까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면도칼을 늘 준비를 하곤 있었어요. 동맥을 끊으려고요. 그래서 제2의 을수기가 생겨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회에 좀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잠시나마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를 늘 업고 다니시면서 가끔 이제 길에서 앞을 못 보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은 울수가 저봐라 저렇게 눈이 앞이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그래도 앞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는 어디 가고 싶으면 택시를 타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늘 이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그거 해야지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어머니께 보답해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결코 길지 않은 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제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다면은 아마 그 일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아휴,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직 뭐 좀 몸이나 변하는 사람은 감기도 아주 이걸 쓰이고 뭐 병원 갔다 그랬는데 저는 감기 같은 건 여태까지 병으로 쳐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셨던 모양이죠?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까지 그거 하면은 제가 뭐 울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게 그래서 대학교 제일 힘들었던 그래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맹장염이 옆구리가 좀 지금도 그 후유증은 있는데 옆구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밤에도.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 갈 시간도 좀처럼 없어요. 학교에서 생활을 하니까 접수를 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가던 절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데 그래서 가면은 맹장염인데 불행 중에 이렇게 다행으로 또 만성이라네요. 급성 같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울수기로 도중에 그래서 이걸 참 중단을 시키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맹장을 어떻게 안 째게 해달라는 처음엔 제 사정을 모르니까 아 맹장을 일주일이면 되는 걸 그거 뭘 그래 겁을 내네요. 그래 그게 아니라고 그래 약물 치료를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학교 갔다간 잠시가 주사 맞고 한 달 동안 그래 이제 치료를 하면서 다니니까 아픈 몸으로 다니니까 계단을 다니는 게 그전에는 한 번 쉬어서도 후뚝 하고 올라가는데 한 7-8번씩 쉬어도 하도 힘이 들어 다니니까 또 콩팥이염증이 생겨 신우염이라네요. 또 이건 아주 완전히 안정을 하래요. 그때 참 너무도 절망감이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좋으는가 하고 그래도 그래서 아우 줄게 아니면 까무라뜨리겠지 하는 데까지 내가 을수기한테 참 자식 하나 올게 그게 제 나름대로는 아 이게 죄책감이에요. 어떻게 울수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나를 예방 접종을 제때 안 시켰나 이런 생각하겠죠. 저는 그게 아닌데 그래 이거나마라도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걸로 중단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제일 힘이 들었었죠. 그렇겠죠. 예. 이 대학에서는 그 쭉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장학금은 어떻게 씁니까? 네, 면제 장학금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면제가 되고요. 네. A급 장학금으로 받고 또 전체에서 1% 이내에 드는 이제 학생에게는 그러니까는 1, 2, 3, 4년 전체에서 한두 명이겠죠. 우등 장학금이라고 월 6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제 그걸 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6만 원 그걸 받고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잔을 쉬고 그래도 약을 잘 안 지어 드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3만 원씩은 잘라서 약 보약을 이제 지면은 반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약을 지어 드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다려서 드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3만 원은 이제 꾸준히 저축을 해서요. 지금
150만 원 모았었고 또 5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3달 부었어요. 그럼 무엇에서 씁니까? 네, 그래서 처음 그것을 모을 때는 1학년 때부터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집도 가난하면서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친구들에게 너 정말 안 됐다, 걷지 못해서 어떡하니라는 말보다는 목발을 사다가 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자그마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돈은 계속 불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모을게 되고 그러면은 저보다 조금이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보태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았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달라가지고 그 남녀 대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자유롭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그러죠. 네. 그럴 때 또 한 번 그 소외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그 남과 다른 처지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꼈을 텐데. 네, 대학은 남녀공학이니까 남학생들을 전혀 대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도 가고 싶고 또 부담 없이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전혀 외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같은 과에서 이제 공부해온 가 친구들 정도가 고작이고 미팅이라 그런가 그런 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히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라든가 남자친구는 없던가요? 네.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요? 제가 건방지게도 눈이 너무 높은지 아직 없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남자친구도 없던가요? 네, 한 번 사귀어봤으면 좀 분위기가 독특하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요. 네. 가깝게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향을 비친 친구들은 여럿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디 그러니까 찻집에서 만나려고 해도 저를 업어야만 되잖아요. 업어야만 되는데 저야 물론 괜찮지만은 그 업은 친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안 되지가 되던가요? 않았어요. 네.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그냥 그 을숙양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결혼 상대라든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모 욕심이라면은 누구나 진짜 참 남 하는 건 다 지켜보고 싶고 네.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도 아들을 기르는 입장인데 어느 부모가 우리 울숙이 오빠가 만약에 네. 우리 울숙이 같은 경우에 상대를 그렇단다 해도 부모들이야 다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조차도 않죠. 네. 근데 우리 울숙이가 그게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또 오빠를 생각하면은 남동생이나 그렇죠. 남의 얘기인데 아마 남의 부모- 솔직하신 가장 예.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숙이가 이래요. 아버지한테 토요일 아버지가 오시면은 요즘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네. 대학을 나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 가지 제일 미안하대요. 네. 뭐냐 이러면 그래요. 아버지도 남들처럼 딸을 낳았는데 딸을 두셨는데 그 드레스 입은 딸 손목을 잡고 네. 한번 이제 식장에 입장을 못 시키니까 사위를 봐야 되는데 아니 사이가 아니라 네. 제 손목 잡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거는 그래 드리지 못해서 그 아버님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죠. 네. 그 어머니가 여기에 이제 그 을숙양 때문에 지금까지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달리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오빠라든가 그 남동생은 굉장히 소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그게 저는 참 마음 좀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애들이 이래 보면은 참 조금 더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이 뭐 싸우고 어려서 뭐 이제 동생이나 누나가 이렇지 않아도 어려서 자랄 땐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저는 애들을 하나가 잘못하면 셋을 다 때려요. 저 안에. 왜냐하면 애들 하나 잘못한다고 개를 나무라니 안 저거 한 애는 하도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애들 버릇이 아주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잘못이 어쨌든 셋이 다 맞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좀 서로가 뭐 이제 의사가 틀려 찡찡하다 보면 하면 엄마 소리가 나면 셋이 다 입을 막고 아주 절급을 하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자란데 오빠는 얘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래도 또 아주 정손집 맞으니까 세상 없이 길렀죠. 얘를 기르느라고 동생이 지금이라 생각하면 참 좀 걸리고 가여워요. 누나를 지숭하다가 보니 말도 못할 때도 이제 얘를 업고 외출을 하자면은 저는 신발을 신어야 되니 그게 엄마를 업자고 때렸으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신발을 달라고 발을 들고 이렇게 신발을 달래 말은 잘 못하면 신고 엄마 치마를 잡고 걸고 그랬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저녁도 제대로 한 번 해도 주지도 못하고 그게 진짜 제일 엄마 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 동생이나 오빠는 좀 을숙양이 불편하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러면 업고 다니고 그럽니까? 업고 다니죠. 아, 조금 더만 창피하고 동생이 이제 얘가 무슨 개강 파티를 있어 무슨 산장에서 한다든가 이러고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비가 오고 이러면 엄마 제가 갔다 올게 하고 업어다 갖다 주고 시간 돼서 이제 대학교는 그렇더라고요. 2시간짜리라도 1시간 반에 끝나는 수도 있고 그러니 엄마가 딱 시간만 맞춰 시간표를 갖고 이제 다니는데 그러니 집으로 전화가 딱 오면은 동생이라도 오빠라도 그 택시 타고 들어가죠. 이제 좀더 뭐 이런 누나 동생을 기른다 해서 창피하다거나 저도 역차 마찬가지고 휠체어를 타봤습니까? 아직 휠체어는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네.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는 우선 계단도 많고 언덕도 많고 시간은 또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았었고 또 집의 구조도 휠체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구조가 못 돼요. 네. 근데 이제 휠체어는 앞으로는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까?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흔히들 헬렌 켈러 여사를 존경한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정성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헬렌 켈러 여사도 지금처럼 존경받는 여사가 되기까지에는 그러니까 그분의 가정교사이신 설리반 선생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렌 켈러 여사도 매우 존경합니다만은 설리반 선생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지요?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저와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보탬도 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제게 또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앞으로 우리 을숙양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을숙이가 이때까지 이렇게 명랑하게 잘 자라왔다고 저는 또 잘 기른을 하고 가장 엄마가 이제 애쓰고 기르느라 했는데 지금과 조금 더 어김없이 그저 이렇게 명랑하게 잘 자라고 또 이 사회에 도 그래요. 이제 우리 을숙이가 이런 애들이 좀 갈 길을 좀 터주신다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태까지 엄마가 기르고 가르친 그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저 사회도 잘 적응해 나가고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더 바람이 있겠습니다. 혹시 취직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네, 물론 하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곧바로 진학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으로 공부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에 좀 적응을 하면서 좀 제가 독립심도 키우고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회의 벽이 참으로 두텁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취직이 돼도 을숙양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취직 그 일자리로 출근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연로하시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물으시면은 제가 참으로 당황하는데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언제까지나 평생 동안 제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제 스스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결코 어리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되게 두렵고 또 여러 가지로 무서운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어머니
한테 제일 많이 업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머니 등하고 네. 오빠나 동생이 업었을 때 하고 다랐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네, 어떻게 어머니 다르습니까? 어깨는 또 가날프고 힘도 없으시고. 네. 근데 대학 저희 전용 강의실까지 가려면은 6, 70계단을 올라가야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계단을 어머니께서 하루에 10번도 넘게 오르내리세요. 어떤 때는 저를 업고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실 때면 다리가 부르르 떨려오는 것이 엎인 제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마음이 아파서 그냥 훌쩍거리지도 못하고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마음 아프고 그럴 때마다 엄마 기대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엄마신데 항상 그 부담감, 엄마 결코 기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이 언제나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기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또 그러한 것이 제게 또 많은 채찍질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두 모녀분께서는 한 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수석 졸업을 축하를 하고 더욱 놀라웠고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그동안에 16년 동안을 업어서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지각 결석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업 시간엔 복도에서 기다리고 근데 이제는 2시간 아마 남자분들을 그렇게 참고 뭐 기다리고 이러는 남자들은 인내심 그만 못. 전 아빠 보고도 늘 그래요. 예. 이제는 아직 기다리는데 마음은 여자들이 더 조급한 것 같은데 네. 복도에서 근데 요즘 개학을 하고 나면요 참 학교가 이제 썰렁해요. 네. 난로로 닫더니 그러면 복도에 돌아다니면 참 발이 시렵죠. 우리 울쓰기는 교실에서 강의 듣느라고 또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게 발이 시리면 화장실에는 요새는 제가 대학교를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화장실엔 수세식이니까 올까봐 난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냄새가 그렇게 진동해도 거기서 발을 녹여야 돼요. 2시간, 3시간 장장 기다리자면 네. 그럴 적에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도 지금은 요새 들어 제가 자꾸 지난 일을 자꾸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저걸 하니까 이렇게 울보 같아. 근데 저는 16년간도 우리 울수기 앞에서 눈물 안 보였어요. 애 약해질까 봐.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울보가 요새는 울보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도 뭐 을숙양이 그 정신적으로 이겨낼 만하고 또 하나 이제 을숙양이 앞으로는 혼자서 독립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휠체어도 아주 좋은 것이 많고 그리고 하도 요즘은 그 전자산업이 발달했기 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보조 기구에 참 편리하고 좋은 게 많이 나오고요. 또 그러니까 혼자서 슬슬 이제 독립할 수 있는 혼자서 걷고 혼자서 어디 출근하고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꾸준히 노력하시면 앞으로 16년 후에는 더 우리들에게 그 감동이 있고 더 좋은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머니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6년 동안. 글쎄요. 네. 아주 좀 잘 길러보느라고 길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모두 전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울숙양의 장래도 아주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여러분들 아마 새삼 느끼셨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녀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우리 모두 간직하고 이제 잠자리로 들어야 될 것 같군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